아, 잘 나오는 거지. 음. 네, 2조 발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조 팀장이자 발표를 맡은 강동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이제 102점 개나리 아파트라고 해서 약간 그런 흔한 어떤 한국식 아파트 약간 구호 아파트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의 이름을 정했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한국적인 아파트를 배경으로 해서 약간 근접 전투 중심의 그런 서바이벌 게임으로서 좀비를 상대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팀원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팀장인 강도원 제가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를 담당했고, 김삼 팀원님은 AI와 애니메이션 파트를, 이기현 팀원님은 이제 HUD와 위젯, 허드와 위젯 위주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인환 팀원님은 이제 레벨 디자인을 주로 작업해 주셨습니다. 네, 목차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목표를 어떻게 잡고 진행했는지 스케줄 한번 알아보고, 세부적인 컨셉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후에 이제 영상 잠깐 보시고 이제 담당 역할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목표와 스케줄입니다.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구분을 하자면 간단하게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복도시 이제 아파트를 배경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이런 약간 사실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좀비 호러 서바이벌 만들겠다는 거였고, 세 번째는 이제 그게 멀티플레이로 원활하게 구동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 위주로 살펴보시면 이런 디테일한 상호작용이나 레벨 디자인, 또 멀티플레이를 위한 요소들, 그다음에 또 절단 및 타격 시스템을 이용해서 약간 사실적인 전투, 그다음에 좀 다양한 준비 패턴과 이런 인벤토리, 퀘스트 등등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노션의 기획서를 작성하여서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서 타임라인도 작성했는데요. 이렇게 초안을 잡고 기능을 추가하고 보완 및 완성하는 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를 이제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정리 및 스터디 과정이 있었고, 사실 전체 기획했던 걸 비하면은 완성 퍼센트는 60, 70%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기능 구현 단계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기능을 많이 커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규모 목표로 나눠서 팀원별로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진행률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병합을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게임 컨셉과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게임 컨셉 및 레퍼런스는 일단 1인칭 슈팅 게임이고 서바이벌 호러 게임이며 이제 최대 4인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이런 협동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구조를 띠고 있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 탈출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 기여도 같은 걸 계산해서 원래 점수 환산해서 이제 게임 끝나면 이런 대기방에서 랭킹까지 표시하는 기능을 고려했었지만 네, 이것까지는 구현이 안 됐고요. 그래서 게임에서 제공하는 재미 요소를 설명드리자면 이런 소규모 월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빠른 아이템 파밍과 어떤 아이템이나 상호작용을 이용한 창의적인 전투, 어떤 이런 전투 리액션에서 오는 타격감,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 아파트를 레벨로 했으니까 이제 그거에서 오는 몰입감을 재미 요소로 주려고 했습니다. 레퍼런스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 더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서 이제 메시 형태의 인벤토리나 어떤 거기에 나오는 식인종 몹들을 자르는 그런 절단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모티브로 따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4인 플레이나 그런 좀비 게임이라는 특성에서 좀 착안을 했습니다. 네, 플로우 차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네, 다음으로 게임 플레이 영상을 전투 쪽 위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영상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트로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부분 끊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게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트리 레벨이 존재하고요. 여기서 서버가 룸을 생성하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룸에 조인하는 형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입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가 표시되는 로비 보드가 존재하고, 로비를 보통은 UI로 제작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약간 이제
이런 무기도 테스트하고 좀비도 한번 때려볼 수 있도록 약간 레벨 형식으로 로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로비에서 스타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에 스폰되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동해서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표하게 되면 이제 3D 메쉬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클릭 이벤트를 통해서 꺼내서 이렇게 사용도 할 수 있고요. 네, 수량도 슬롯 구조로 관리되고 전투 쪽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전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단이 되는 무기와 안 되는 무기가 있으면 이렇게 좌클릭, 우클릭뿐만 아니라 투척으로도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절단 시스템인데요. 이런 식으로 신체를 절단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상태 이상이 생긴다든가 애니메이션이 변한다든가 이런 거를 구현하였습니다. 또 이제 양팔이 잘린 경우는 약간 공격할 수 없다든가 이런 식의 구조를 구현하고요. 또 다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시 아이템으로 구성하여서 이제 비주얼이 이상할 수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구조를 들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그 이제 멀티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3인칭으로 해서 1인칭과 3인칭을 분리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이렇게 클라이언트 유저는 이렇게 3인칭 플레이어로 보이고 저는 1인칭만 렌더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또 다 리플리케이션을 해서 이제 멀티플레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더 알아보자면 이제 저희가 퀘스트 시스템과 또 퀘스트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NPC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퀘스트를 수락해서 이 퀘스트를 끝내면은 어떤 특정 아이템을 받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 아이템을 필요로 한 조건에 맞춰서 이동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 전투 쪽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스 전투 같은 경우는 거리를 이제 주요수치로 사용하는데요. 거리에 따라서 일정 거리 이상이면은 접근을 하고 또 거리가 그보다 가까우면 이제 원거리 공격을 하고 또 아예 근접하게 되면 이제 근접 공격을 여러 패턴 중에서 골라서 랜덤으로 실행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보도록 하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팀멤버 담당 역할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와 또 이제 인터랙션 통일화 작업, 그다음에 인벤토리 작업, 전투 시스템 작업까지를 진행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퀘스트 쪽 콘텐츠를 마지막 마감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플레이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거울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비쳐 보이긴 하는데 1인칭과 3인칭을 분리해서 이제 언어가 여부에 따라서 렌더링 분리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도 따로 만들어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캐릭터 베이스나 그런 작업을 제가 진행했습니다. 또 이제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조작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뭐 문 열고 뭐 열고 하는 데마다 이제 버튼이 바뀌면 너무 조작법이 복잡해지니까 F 버튼으로 통일을 했고요. 그래서 항상 라인 트레이스를 팁으로 싸서 이제 액터를 저장해두고 이제 그 액터가 인터페이스가 세팅되어 있을 경우 이제 위젯을 생성해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나 퀘스트 조건, NPC 등에 다 배치를 해두었고요. 또 이제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이템 구조체나 이런 거를 먼저 만들어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일회성 아이템 옵션도 만들었고요. 이제 필드에서만 사용하고 인벤토리에는 소지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아이템의 조건도 만들었고 인벤토리에서는 이제 인벤토리 컴포넌트를 캐릭터가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인벤토리 오픈할 경우 인벤토리 보드 메시라는 걸 따로 오픈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슬롯 메시들로 구성해서 이제 수량 관리를 하고 그 정보를 메시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 3D 메시로 표현되는 인벤토리를 볼 수 있고요. 배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피어 트레이스 루프를 이용해서 이제 어플라이 포인트 데미지, 부위별 데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 방식이고
기본적으로 뭐 좌클릭, 우클릭 던지기 공격도 있지만 절단이 가능한 공격에 대해서 약간 이런 순서도를 그려봤는데요. 공격을 받았다면은 그 본이 이미 숨겨졌는가, 그 자식본까지 숨겨졌는가를 체크한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은 본을 숨기고 그 절단된 바디 파트를 스폰하는 방식. 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히트된 본이 다리인가 팔인가에 따라서 어떤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공격을 못한다든지 바닥에 기게 된다든지 그런 다양한 파트로 이어지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 이제 퀘스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게임 그런 구성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로비부터 이제 아파트맵, 또 아파트맵에서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나서 지하 맵으로 다시 이동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런 대화 형식이나 다이얼로그 위주에서 만들거나 퀘스트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루트를 클리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이제 옥상으로 동선을 확보해서 사다리와 상호작용하며 탈출하는 루트고, 두 번째는 이제 퀘스트 카드키를 얻어서 지하실로 이동하고 보스를 처치해서 끝내는 루트입니다. 네, 그다음 김사름 팀원님의 작업 파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사름 팀원님은 주로 이제 AI와 애니메이션 쪽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런 AI 비헤이버 트리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NPC들을 제어하는 행동과 또 이제 3인칭 애니메이션 작업, 리플리케이션 작업까지 해주셨습니다. 좀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AI 컨트롤러를 이용하고 청각이나 촉각 쪽 이제 타겟을 확인하고 태그를 이용해서 클리어 타겟을 인식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리스폰도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GIF가 굉장히 느리게 패스하겠습니다. 네, 스폰이 되는데 느리네요. 패스하겠습니다. 네, 순찰 좀비는 이제 두 번째 좀비인데요. 순찰 좀비 같은 경우는 특정 포인트를 이제 머리가 없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특정 포인트를 따라서 이동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동하다가 타겟을 인지하게 되면 공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좀비는 이 청각을 주요 상황은 이제 눈을 감고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야구 병만이 던져서 청각으로 유도를 하고 이동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또 촉각으로 이제 닿았을 때는 바로 공격을 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 좀비, 아까 보신 보스 좀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던지기 공격을 노티파이에 맞춰서 실행하고 또 거리에 따라서 행동 패턴을 바꾸고 이런 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3인칭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멀티플레이를 할 때 어색하지 않도록 1인칭 애니만큼 또 추가적으로 많이 작업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리케이션을 해서 픽업을 하거나 어떤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다 애니메이션을 1인칭과 3인칭 분리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멀티플레이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견님의 작업 파트입니다. 이견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젯 쪽과 허드 쪽, 그다음에 세션 시스템 같은 그런 기본적인 구조들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세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하는 그런 엔트리 형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네임 같은 거 받아서 이제 이후 플레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켜주는 작업을 하셨고요. 나침반 표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상단에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이 방위 표시가 나침반 표시기입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떤 목표 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띄워서 목표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정해주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니맵과 아이콘 이런 거 체크포인트 작업도 해주셔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미니맵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맵과 사이즈가 똑같은 그런 텍스처를 동기화시켜서 배경을 띄워주는 거고 미니맵 아이콘은 그 위에 이제 적이나 캐릭터의 위치를 띄울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콘화시켜서 컴포넌트를 넣어서 띄울 수 있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퀘스트 위젯인데요. 이 퀘스트 위젯 같은 경우도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면은 네, 이렇게 퀘스트를 수확하게 되면은 상세한 정보가 뜨게 되는데요. 이 퀘스트 같은 경우도 단순히 그냥 1차 원정인 게 아니라 다층적으로 구성해서 그 안에 또 부가적인 퀘스트를 넣고 보상을 얻는다든가 그런 걸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결과 처리나 구조체로 스테이지 구조체로 이제 다층화를 시켜서 네, 디테일을 잡을 수 있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벨 디자인을 맡아주신 장인환 팀원님의 작업 파트입니다.
인게임 아파트와 지하 맵, 그다음 로비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다음 또 모델링 모드를 직접 이용하셔서 거의 레벨 디자인을 이제 직접 모델링을 하신 그런 파트도 있습니다. 레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획 때부터 이런 식으로 도면도 설계를 하셨고 레퍼런스 찾아서 직접 만드시고 모델링 모드를 이제 처음에는 그냥 조립식으로 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디테일을 살리는 게 쉽지 않아서 이제 직접 만드시는 형태로 모델링 모드를 얼리얼에서 모델링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맵 디자인을 볼 수 있고요. 외부와 또 이제 미니맵을 활용하기 위해서 분리한 이제 이런 사진들, 또 내부 디테일, 지하 던전의 이제 디테일, 그다음에 로비 방 디자인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링 모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사용하셔서 작업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팀 프로젝트 후기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후기 개발자 이제 레벨 디자인과 이런 개발 작업 파트로 나눠서 분리를 하자면 개발 작업 파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제 후기가 나왔는데요. 개선점이 이제 구조화의 필요성을 말하는 적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기능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빠르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계층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 다시 개선하는데 또 시간이 소모되는 게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거를 기능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다시 구조화해서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멀티플레이와 싱글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빠르게 기능 구현을 먼저 하자는 목표로 이제 싱글플레이 쪽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멀티플레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중 작업이 들어가서 이런 소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좀 고려 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경험치가 쌓였으니까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팀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런 소통 빈도나 서로 이제 도와주면 이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혼자 고민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거를 공유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레벨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최적화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옵션을 시도하시고 뭐 라이팅 쪽도 이제 루멘이나 거울 같은 거를 만드시려 하시면서 스크린 스페이스 기능들 이런 거를 공부하시게 되었는데 이번 기간에는 좀 짧아서 끝까지 다 구현하지 못했지만 좀 더 공부한다면은 좀 더 많은 걸 구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기획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노션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기획 쪽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게임 기획 같은 걸로 다 정리해놨으니까 네, 이런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